안녕하세요. 역사를 살아온 박사입니다. 오늘은 동화 6대 교주 최재우와 2대 교주 최시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우는 동화의 창시자로서 본받은 경비입니다. 호는 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찍의 경사를 느껴 학문 연구에 전심하였습니다. 이 고도를 위해 전국을 이름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은가 얻은 중 1855년 금강산 유점사의 스님에게서 얻은 올모천서로 도를 터득하였습니다. 1859년 영감정에서 보안면의 계도를 개국지기 위해 이란 수도에서 정결한 후 이듬해 기독교적 예향과 일부산의 동양상교를 도착 시 인간 신앙에 영합하여 희천유의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인내천의 교리를 완성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그런 천을 대도의 근원으로 하고 성경신을 도의 본체로 하며 수심전기를 여교로 삼아 포교를 시작하였습니다. 1862년 보국사에 들어가 도수사 권학과를 짓고 동학론을 집필하며 포교에 전심하였습니다. 각 지방에 접서를 설치하고 접지를도 1863년은 교인이 3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접사 14석에 달하였습니다. 1863년 7월에 제자 최시영을 직접 대도주로 삼은 뒤 8월에 최시영에게 도통을 개성시켰습니다. 이듬해 각 접서를 순회하던 중 영담정에서 3년간 정우에게 체포되어 사도 난정의 제목으로 3월 대구 장대에서 처형됐습니다. 1893년 교주신화 운동은 동학농민 전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1907년 실현됐습니다. 그의 저서로서는 영남유사 동정이 대지한 적이 있습니다. 전봉주는 전라북도 태인 출생으로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밀라노 주모자로 채용된 후 사회개혁에 대한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30여세에 동학에 입교하여 교부sek주로 임명되고 원고 중 홍선대원과도 접촉하여 국정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원하였습니다. 1890년 고령 29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저병갑이 농민들로부터 과정한 세금을 징수하며 제사를 갈취하고 만석보 밑에 다시 보를 축조 불법으로 700성의 수세를 징수하는 등의 탐악을 하였습니다. 이에 농민대표와 함께 그 시정을 인정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1893년 1월 천여 명은 농민과 동학교도들이 교도를 이끌고 가나를 습격했습니다. 모기를 탈취하여 강탈당했던 세국을 농민에게 배분하고 부패한 관원들을 감금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정부는 저병갑 등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고 이영태를 안핵사로 번외 사태를 수습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영태는 밀란의 책임을 동학교도에게 돌려 체포도 죽이는 등 가옥을 파괴하여 오히려 동학교도를 탄압하였습니다. 전봉준 등 보고 안면이 끼치는 내지하고 인근 각지 동학교도들에게 통문을 권하여 글귀를 호소했습니다. 고교에 인정한 태인부장, 금구, 정읍, 부안 등지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의 봉기 8천여 명이 고부 백산에 모여 지법 고민 진멸 공기 충멸의를 내세우고 금구 부안을 점령하였습니다. 점주를 향해 징역 중 항토위원회에서 공군에게 격파당하였습니다. 계속 정읍, 고창, 무장 등을 장악하였으며 4월에는 전주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으로 정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하였습니다. 동시에 텐진조약을 빙자하여 일꾼도 상륙하였습니다. 국가 운명이 들게 되었습니다. 양호초토사 홍기원의 선무에 응하기를 결정하고 상그 5의 응징 영규의 해방 토지 근본제 실시 등 12의 제목의 지정 계획에 대한 협력을 받고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직강소를 설치하여 동학의 조직화에 힘쓰고 도정에 참여하여 감시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시정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제1골기를 계획하던 중 일본이 철경일 전쟁에서 우세를 예하여 심령 해결을 노하라 하였습니다. 이에 격분 재봉기하였습니다. 전봉기는 남도 접주로 12만의 병력을 지북도 접주 선병이 10만과 연합하여 교주시 시행의 총지하에 항일 구의 대일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중부 남부 전역과 함남 평남까지 항쟁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강공과 일본군의 반격으로 패배를 거듭하였으며 공주에서 일본군과 대격전은 그때 대패하였습니다. 10월 군부 싸움을 끝으로 종식되었습니다. 교세가 점차 여러 정리하고 또 신도들이 대부분이 양반이나 사로에 된 세력인데다가 경련은 전분이 상계 아니면 한눈임 등 당시에 탄압받던 전적에 흔히 쓰이는 구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재원은 1863년 사학으로 몰려 1863년 3월 10일 혹시 무밀제로 체현되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직강선은 1894년 2월 우장봉기 이래 점령지 군련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과 그것이 여러가지 명령을 처리하려고 접주나 접사를 든 데서 비롯했습니다. 이런 직강소 체제는 동학 농민군의 전유성을 밀어넣는 뒤인 7월 초 전봉주가 전라도 관철사 김학진이 도내의 안정과 치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치안 공부로서 9년 단위로 직강소를 두기로 하는 관민상화책에 합의함으로써 전면화되었습니다. 전봉주는 전유성 안에 농민구청 본부인 전라 좌우도 대도서를 설치한 뒤 9년 단위로 직강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남은 원봉동 내곳은 양반 지주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설치되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호남 대부분의 고을에 직강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직강소는 지방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지방의 공적 기구로서 마을 단위에 뒀던 직강소에서 유일한 것이지만 이후의 직강소는 농민들의 지방 통치 저지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관원에 설치된 직강소는 일일이 직강 안에 서기, 성철, 집사, 동문 등의 인원을 도와 각 지방의 대민 행정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각 군현에 비록 군수나 현령, 행강 등의 지방관이 있었지만 농민군이 호남 일대를 장악한 상태에서 그들이 지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직강소가 사실상 지방 행정을 좌우하였습니다. 직강소는 주로 관민 상화체계에 따라 복위 권리와 치안 유지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폐정 계획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부정하는 지방 권리 아전들에 대한 방관 투자 지주들에 대한 반부민 투자 그리고 양말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해방 투쟁을 벌였습니다. 지방 행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던 직강소는 1894년 10월 농민군이 2차 봉기 때 농민군을 조직 동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농민군이 전쟁에서 배함으로써 직강소 체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직강소는 농민의 입장을 대표하면서 표정 계획의 시행을
제한한 농민군이 지방자치기구였습니다. 통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모으기 위한 알리는 고집은 조선 후기에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농민 항쟁이 거세지면서 간에 항의하고자 각 마을마다 통문을 돌려 사람을 모았습니다. 서원과 한국에서도 사람을 불러 모을 때 이를 돌렸습니다. 통일 농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고공기 때 사용한 사발 통문을 들 수 있습니다. 후대에 필사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이것은 1968년 12월 전라북도 전없이 고국민 송중섭의 진마른 때 70년 동안 묵힌 족보가 발견됐습니다. 강기의 직감을 수신절하여 1893년 10월에 돌린 이 사발통은 전문경 등이 그해 11월과 12월에 관의 정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소청 당시에 장두들만이 심한 포복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통문을 먼저 만든 다음 앞머리 20명이 사발처럼 둥글게 선명함으로써 정오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시인들이 이를 가리켜 사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최시영은 동학 2대 교주인 최시영은 부친은 종수였고 모친은 월성 배씨였다고 합니다. 그럼 5세 5살 때 모친을 잃고 20세 부친을 내리고 12세에 부친을 내리고 나머지 무슨살이 등을 하였습니다. 17세에 조지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9세 때 밀양송 씨와 결혼한 뒤 처가가 있는 흥해에서 살다가 28세 때 경주 마곡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3세 때 다시 건국으로 이사를 하는데 어려운 생활로 이사를 자주 하였습니다. 최시영은 35세 때인 1861년 동학에 들어갔습니다. 제자가 본격적으로 동학을 전파하던 때였습니다. 동학에 입교한 후 제제옥의 세력을 듣고 명산과 돌 상면대에 힘썼습니다. 이듬해 3월부터 영덕, 성주, 흥해, 예천 등지를 다니면서 포기에 힘썼습니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63년 7월에는 제제로부터 북도 중주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8월에는 도통 정통 계승자를 물러가다 동학의 제2대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12월에 세조가 체포되고 이듬해 1864년에 결정되자 최시영 관원들이 눈을 피해 퇴역산 등 각지를 피해 다니었습니다. 동학 기초를 동년대 조례가 있습니다. 최시영의 교시를 확정하기 위함이라 1884년 동학교단을 교련 교수, 도직, 직감, 대정, 정정의 6인제로 준비할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6인제는 교화를 담당한 교우와 업무와 교육을 책임지는 직관과 권위를 맡는 재형의 직급으로 공헌되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 2월 유김을 임명하여 유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890년 7월 교주실의 운동을 필 것을 주장하는 동학교구인 호남 최고의 책임자인 접주, 사인주, 서평화 등이 충청도 가천사에게 교조의 신호를 고교의 체육, 평화, 어리, 숙청 등을 내용을 하는 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학교도들도 교조실의 운동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시영 10월에 3년에서 동학교도들을 모집하여 교조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동학교도들의 단호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라감사는 각급의 동학교도에 대한 징표를 금지하는 내용의 지시문서에 감명계를 내렸습니다. 동학교도 지도부는 11월 10일 안명동에서 여기 이름으로 통계문
김통을 돌려 즉시 해산하여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3년 집회 이후에도 동아교도들에 대한 침탈과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제시한 교도들이 상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0월에 복합성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도서를 충북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이듬해 이르는 복합성소를 결정하고 공소 도서를 청주 성산리에 있는 선천민 등의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2월에 각도의 통합 대표를 서울로 선정시켜 강화문 앞에서 사흘 밤낮을 통고하는 복합성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밤낮으로 광화문 앞에서 상소문을 올린 통합교도들 너희들이 스스로 물러가 있으면 당연히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다는 체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고종의 전결을 듣고 최신이 명령에 따라 6월 14일과 15일에 걸쳐 해산하였습니다. 통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습니다. 선병이 허경호, 이관영, 이용팔 등 교단 지도자들은 세시안을 찾아가 이를 아직 선사의 지원에 미신하고 각 지방에서 도민들이 모두 도탄에 빠졌으니 고유할 수 있는 방책을 지시하라고 하며 신원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최세건의 3월 11일 도탄에 빠진 동학교도들을 보호하고 체제의 신호를 얻기 위한 보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훈에 모인 약 2만 여명의 동학교도들은 교제 신원과 일본 및 사형 세력을 배척하여 의병을 일으킨다는 책의 양천을 내세우며 20여간 시위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양호 도사 의원 등을 보훈에 파견하였습니다. 3월 24일 의원중을 뜻밖의 양호에서 통학의 무리들이 집회를 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이것을 걱정하여 혹시 백성들의 선동하는 명배를 빠질 것을 염려해 특별히 염려하였습니다. 나를 특별히 파견하여 도모사로 삼아 이를 얼마지고 유락하도록 하였다. 마땅히 몸소 직접 설득하겠지만 먼저 이렇게 탈로 홍지하는 것을 제시한다. 모든 도가의 무리를 따르는 몰지각한 자들을 먼저 즉시 해산시켜 들러보내 정하다 생각을 안녕시키고 그 중에서도 불행이 되어 조금이라도 사회를 해를 줄 아는 장 진실과 사정과 이유를 갖춰 직접 나를 만나 깨우치도록 하라는 백성을 다이는 효유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동학대표단 의원중에 광화문 복합성소 때 의명을 받고 해산하였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 의원은 책의 양이었으며 동학을 모한 조금 사업일 것이다. 기회를 다시 올려 우리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베풀어 달라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해산을 명령하였다. 동학교도들은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제시행은 1893년에 이르본 전병준 등이 주도한 고부 공기를 시작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최근에 이를 반대했다. 아직은 움직임을 볼 때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농민군이 그의 칼을 다시 공격할 때는 동학교도들에게 총경을 걸게 할 것을 명령했다. 최시행은 9월에 전주의 집주들을 불러 9월에 동학교도들을 불러 모으고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복령과 협력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북쪽에서도 중앙의 법수와 지방의 도서를 의병을 훈련시키고 지휘한다는 의명인 창원서로 개칭하였다. 동학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비신청을 하면서 동학포기의 힘을 기울이던 제시행은 1897년 20일 선병에게 도통을 전수하여
체포되었다. 1898년 4월에 원주에서 체포되어 7월 서울에서 처형되었다. 이선 동학의 1대 교주 최재우와 2대 교주 최시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